영어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단 독해부터 구워 삶아 먹어야 되는데, 독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 갔다가 출근해서 이제 그 회사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뭘로? 예, 코리아 타임즈는 예전에 저도 그걸로 공부를 조금 했었었거든요. 네, 이제 완전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한역이 없는 걸로 하자니 이게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너무 저는 답답해서 네, 그래서 그때도 코리아 타임즈는 이제 달은 아닌데 이제 한역 그거 번역을 해놓은 기사도 이제 같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기사로 공부를 예전에 그거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거부터 한번, 예, 다시 꾸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네이버 영어 사전 들어가시면요. 그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음, 어, 네,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예, 지금 만약 코리아 타임스를 하신다 그러면, 그거 매일 아침에 날라오니까, 그걸로 조금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음, 이동이라고님, 제가 아까 진영균하고님한테 뭐 얘기했냐면, 제가 해보니까,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효과가 없는 게, 버케블러리 2만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무작정 외우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건 다 까먹고, 아무 의미가 없고, 뭐, 문법책도, 제가 그래머인 유주나 뭐 이런 거 안 사본 게 없습니다. 다 사봤거든요. 외국인 친구들 사귈 때도 걔네들하고 같이 영어 공부한다고 별거 다 사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산 게 아니면 공부 안 해요.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제 방법이기도 한데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영자 신문을 무조건 독해부터 시작하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인 세팅이 있어요. 세팅이 뭐냐면 일단 내 PC, 내가 주로 사용하는 PC하고 내 모바일에서 번역기를 지워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 이런 건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거 있으면 거기에 종속돼 버려요. 내 모든 삶이 종속되니까 일단 머릿속에 남질 않고요. 그래서 일단 다 지워버려야 되고 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이게 진영균하고는 이건 제 방식이니까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그날 내가 독해야 될 신문 기사가 분량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러시아 저 뭐냐 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가스관 관련해가지고 그거 잠가버리는 바람에 유럽 전체가 난리 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런 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독해가 절반도 못했어? 근데 내가 약속된 시간은 끝났어? 그럼 그거 끝내는 거예요. 더 붙잡고 있어봐야 이거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날 내가 하기로 한 거를 딱 끝내고 또 그 다음날 오면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날 못하고 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쌓이면 못 해요. 과감하게 내가 할 공부량을 딱 정해놓고 이 부분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딱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고 단어를 그날별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단어가 막 100개 몇십 개씩 막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단어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자 그래서 이 영재시면 계속 보다 보면 중요한 단어, 요새 소위 말하는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는 매번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해 나오니까. 그리고 그런 그 동사 중에서도 구동사 같은 거 있죠. 뭐 passed away 뭐 이런 거 사람이 죽다 이런 것들 그냥 뭐 death 이렇게 하지 않고 kill 이렇게 하지 않고 passed away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구동사 같은 경우는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외우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문장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어휘가 들어가거나 할 때는 이 구동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맥으로 보면서 내 눈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번역기를 지우라고 하는 게 번역기를 써버리면 내 문맥 보기도 전에 내가 긁어서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영어 문장에 내 시선이 안 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어떤 문장을 볼 때 우리 국문법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논문 관련해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될지 뭐 결론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결국 내 표현의 기본적인 단위가 문장이잖아요. 문장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주어를 얻어 놓고 서술을 어떻게 하고 얘를 끌고 가서 수식어는 어떻게 넣고 이런 게 배치가 안 돼 버리면 문장이 세련된 문장이 안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문장 성분 자체에 내가 이해가 안 돼 버리면 내가 독해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가야 될지 단순하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학창시를 공부했던 주어하고 동사 끊고 나머지 보고 그러면 나머지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안 들어온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안 되니까 그 자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번역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 문장 구조 패턴 이런 게 내 눈에 익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는 아마도 나머지 문맥 갖고 이거 때려 맞히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게 반드시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가 영단어를 하나도 모르는 기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모르는 게 몇 개씩 반드시 나오고 더더군다나 아무리 내가 글을 써가면서 막 외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보이세요 이거 오늘 제가 영단어 공부한 거예요 이거 분량이 꽤 많잖아요. 이거를 내가 외우려고 매번 써가면서 한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입양하다 이게 이런 거 채택하다는 단어가 어댑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입양하다 어돕트라는 게 있어요. 모음이 A하고 O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런 거를 외우려고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 기본적인 문맥 갖고 내가 이게 계속 내 눈에 익혀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요지는 번역기를 절대 쓰면 안 된다. 번역기 쓰면 내가 이걸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PDF를 컴퓨터 갖고 한다. 그러면 긁어서 넣을 수라도 있지. 내가 종이로 된 영어책 읽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긁어요? 바로바로 내가 해석을 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얘네들하고 친해져야 돼. 내 눈에 익어야 돼. 이제 읽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 눈에서 이 문장 자체가 내가 독해를 아직 안 해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내 눈에 이런 것들이 익기 시작하면 문장이 무서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겠다. 얘는 대충 이런 내용이네. 요거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중에 이제 논문 쓸 때 영어 논문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 영어 논문을 많이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 키워드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다. 그럼 세이프티 컬처 아니면 세이프티 클라이메이트 아니면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하고 막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쭉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예를 들어서 영어 논문 찾는 대표적인 사이트 같은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 들어가 딱 쳐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언제 다 읽어봐요? 다 못 읽어본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일단 영어 논문 볼 때 기본적인 제 노하우는 내가 신뢰하는 어떤 한 논문을 빨리 찾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 찾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이 논문 정말 잘 썼다. 구성도 너무 잘 썼고 글 자체부터 시작해서 방법론이나 아니면 이 내 문제의식과 이 방법론과 이 결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물 흐르듯이 진짜 끝내준다. 뭐 이런 거 하나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거 하나 딱 찾으면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인용한 뒤에 이제 레퍼런스를 보는 거죠. 그거 위주로 쭉 찾아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검색해서도 보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애브스트랙트 그러니까 요약 자체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약이라고 하는 건 저도 영어 논문 쓸 때 실제로 그러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8페이지나 10페이지에 걸쳐서 학술 논문 썼어요. 그러면 요약 부분에서 이걸 완전 압축해 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문을 내 거를 인용하고자 할 때 내 본문을 다 읽어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요약문만 볼 거란 말이에요. 그 요약문에서 소위 말해서 어, 우리 글 쓰는 사람이 훅 건다 그러는데 훅이 갈고리잖아요. 사람들이 끌어내기 위해서 매력적인 단어를 그 안에 막 씹어 넣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어? 요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좀 비슷한데 내 본문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선행 연구를 찾아낼 때도 일단 기본 요약문부터 막 빨리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영어 구조가 눈에 익어야 빨리빨리 보죠.
요건 내가, 얘는 일단 접근이 나는 질적 연구를 할 건데 얘는 양적 연구 1번으로 했네. 이거 패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빨리빨리 보려면 번역기 썼다가는, 예, 박살 납니다. 번역기 없으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번역기 없어도 내가 이걸 다 내가 친숙하게 볼 수 있게, 어, 물리적인 시간 투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투자해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직도 제가 아까 진영이라고님한테 보여드렸죠? 제가 신문기사 그 독해한 거 오늘도 하고 어제도 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게 한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하루에 나오는 영어 단어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한 40개, 50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리를 하되 리스트업은 쭉 해놓되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자연적으로 외워집니다. 구동사가 얘네는 기본적으로 구동사 이런 걸 많이 쓰네. 얘네는 기본적으로 다 수동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에서 얘는 수동태라기보다는 분사 구문으로 썼는데 형용사로 번역해야 되나? 이런 거. 그럼 굳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독해를 안 해봤는데 독해를 안 하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까먹어요. 이 실전에서 적용이 안 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그 기사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런 걸 계속 봐서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국문법도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도 살 필요가 없는 게요. 네이버나 이런 데 딱 쳐보면 정리 엄청 잘 해놨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국문법 같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정말 봐야 될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장이 지나치게 짧은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앞에서 너무 많이 생략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관계사나 이런 걸 빨리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분사 구문인가? 예를 들어서 ing형이 썼다. 현재 분사? 그럼 이제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그때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영문법, 현재 분사. 그러면 네이버에 엄청 쫙 굉장히 자세하게 다 번역이란다. 다 설명해놨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영문법 공부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영국 책 사놓고 막 드립답 하기 시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독해를 하면서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가 하는 데서 벽을 막 느끼고, 그러니까 번역기 쓰면서 벽도 안 느끼면 큰일인 거죠. 문제도 내가 뭐 해야 되는 호기심도 안 생기면 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최악입니다, 그거는.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시간 정도 오늘 진영균하고님하고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종락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그리고 굳이 영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건 별로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고 꾸준히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쌓여지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데 계속 눈에 익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외워지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해를 하는데 이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한글로 이거 번역할 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뉘앙스로 이제 번역하게 되는 거죠. 어드마이어, 잠깐 어드마이어? 수용하던가? 뭐 받아들였던 뜻 같은데 어드마이어. 뭐지? 막 하다 보면 인정하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니까 번역이 좀 깔끔해지네. 오케이 좋아.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단어도 눈에 익히고, 문장 구조도 눈에 익히고, 그래서 각각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눈에 탁탁탁 익어야 나중에 이제 어떤 원서를 볼 때도 겁먹지 않고 빨리빨리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진영근하고님한테는 내일부터, 당연히 오늘부터 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논문 쓰셔야 되니까. 석사 논문 써야 되는데. 왜냐면 진영근하고님은 그 박사과정까지 한다 그러셨거든요. 요거 지금 석사 끝나면 이제 안전공학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면 영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그래도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진영근하고는? 나중에 박사 논문 쓸 때, 영어 논문 쓸 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전 물어볼 때도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학술지 고르는 것도 모르겠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요구하는 건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네. 물어보면 제가 다 답변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게. 이게 사실 막연하게 들어오는 게 진짜 그 공포가 장난 아니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게 더 엄청난 공포거든요. 음. 그래서 이종로 아버님도 뭐 제 생각에는 영어 독해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네,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오늘도 아까 딱 느꼈는데 제가 오늘 심의 갔잖아요. 영국의 사업장에서 보건안전법을 번역해왔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무책임한 거죠. 번역 잘못해놓고 했다고 해버리면 그럼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그거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 주변에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영어를 잘 몰라. 근데 누군가가 그, 그 사람 타이틀 보니까 박사야. 근데 번역을 해놨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틀린 거 되게 많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석사 과정에서 그때 영어 지금도 영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았을 때 그때 누군가가 썼던 어떤 글 중에서 하임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1931년도에 그의 첫 번째 책, 자 1판이죠.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프리벤션 그 책 1판에서 서문에 뭐라고 써놨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1판 서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착각한 거겠죠. 딴 데 있는 걸 잘못 봤거나 뭐 이런. 근데 그런 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험성평가 나왔지만 위험성평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성 평가 제도가 기본적으로 어디서 유럽에서부터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비판하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막 그런 데서 비판하고 하는 건 근거가 뭐 갖고 근거를 하겠어요. 외국의 국제 기준이나 타국에서 쓰고 있는 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이 기본적인 취지가 이런데 이쪽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전보건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되는데 작동되는데 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전혀 다른 데다 갖다 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하는 건 근거를 대놓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억지가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그게 또 권위나 이런 게 생기는 것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대중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일수록 더 권위가 생기죠. 저걸 봤단 말이야? 저게 진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네. 저도 매일 아침 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하루도 안 빼놓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쁜 날, 뭐, 예를 들면 아침 7시부터 강의가 있어.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해. 그러면, 몰아서라도 하죠. 몰아서라도. 절대 빼먹지 않아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까 우리, 누구야, 진영민 아버님한테 보여드렸던 거, 제가, 음, 이거요. 여기 보면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영어 하루에 하나씩 한 문장씩, 요런 그 게시판이 따로 있고, 들어오면, 네. 이 기사들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최근 거 보면, 뭐 예를 들면, 네, 뭐 다 이렇게 있고, 최근 거 보면 지금 오늘 며칠이죠? 5일입니다. 25일, 네. 25일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Was mother who is responsible for adoptive. 아니, 날짜. 아, 9월 25일 내 오늘 날짜. 네. 오늘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하고 나하고 친해지고 얘의 구조가 내가 눈에 가면 갈수록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험 치고 이럴 거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외국의 문헌을 빨리 보고 그 문헌 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내면 되는데, 그런 공부법이라면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시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 진영근 학원이 리바이벌 한 번만 할게요. 아까 저기 이정근 학원이 안 계셨으니까. 저 초반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음, 음, 영어 발음도 잘하고 싶고, 영어도 잘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말문이 막히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나와요. 어떤 표현을 내가 막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입이 안 나온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건데 자동적으로 뭔가 단어나 문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해당 내용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독해 할 때 독해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처음에는 뭐 100개씩 나오고 막 이랬어요. 100개가 뭐야? 더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초반에는 아예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단어만 다 모아놓고 막 이랬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신문 기사를 내가 독해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대로 녹음했어요. 내가 다 읽어가지고. 그걸 내가 읽은 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이 독해를 몰라.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 그냥 읽을 때하고 내가 내용을 알고 읽을 때하고 딱 보면 확연히 달라요. 한번 그것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새 녹음기 되게 많으니까 뭐 이 모바일 갖고 녹음하셔도 되고, 예, 그러면서 내 발음도 들어보고 요새 또 네이버 단어장이나 이런 데 보면 발음 기호도 잘 나와 있지만 뭐 관련해가지고 단어 억양이나 이런 거 듣고 싶으면 플레이가 다 되지 않습니까? 미국식 발음이나 영국식 발음 다 음. 만어도 다 되거든요. 또 요새 네이버 영어 사전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유효 사전도 있어요. 대박이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요새 진짜 공부하기 진짜 좋았는데 유효 사전, 유의어 사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영작을 하는데 좀 세련되고 싶다. 그럼 유효 사전 해가지고 좀, 예. 그 서술어나 이런 거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세련된 문장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들어보고 해보고 그러면 발음도 좋아지고 그렇게 계속 입으로 뱉어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말해본 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해본 거가. 내 입 밖으로 꺼내본 게 이 외국 애들하고 얘기할 때 막 나오는 거지. 내가 입 밖에도 안 꺼내놓은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머릿속으로 맴돌고. 그럼 대화할 때 그 간투사라 그러거든요. 간투사. 간투사가 뭐냐면 필요 없는 말. 내용과 하등의 뭐 의미가 없는 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I think, about that.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이거 왜 쓰게 되냐면, 간투사를 왜 쓰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뭐 말할지를. 근데 대화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잖아. 상태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미 그러면 서로 간에 대화할 때 리듬이 끊겨요. 그러면, 네,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독해 한번 하고, 독해한 문장들을 한번 다 읽어보고, 그걸 또 들어보고, 또 발음 한번 해보고, 계속 그런 것들. 이게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나를 듣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끝간데 없는 자신감이 생기죠. 씨,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거 외국 학회 논문 제출하고 막 이러는데 걔네 그 사람들하고 이메일로 자유롭게 소통을 해. 굉장히 뿌듯한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 도움 없이 메일로 내가 영어로 써. 예, 재밌죠 그런 거. 근데 그런 표현도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어지냐? 이게 문장 구조도 잘 모르고 영어에 대해 자신 없으면 그때 문법을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자신 있으면 조금의 실수 이런 거 충분히 허용돼요. 아무도 흉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요. 그 상대도 알죠. 예. 그러면서 상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메일로 보냈는데 상대가 뭔가 오잖아요. 그러면 네이티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내가 표현 잘못했네. 준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동태 올려서 내가 받는다고 해버렸네. 뭐 이런 거. 근데 걔네도 알죠. 왜냐면 걔는 내 외국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실수나 이런 건 충분히 용인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더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얘하고 겁을 안 먹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번역기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걔네 입장에서 보면 네이티브들이 보면 얼마나 건조한 문장 들어오겠어요. 이 사람의 생생한 문장이 아니라 정말 건조하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실력이 늘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느덧 이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게 한 4년 정도 됐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한번 오랜 시간을 갖고 한번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면 뭐 못할 것도 없죠, 뭐. 그런 거. 네, 김홍철 학원님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어, 매주 이렇게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계속 라이브 강의가 있어서요. 네. 예, 그 마치고 오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 모범생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단 라이브 강의 다 들으시고. 그래도, 지금 저기, 그 서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무슨 책들이 저기 꽂혀 있는지. 네? 서재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어떤 책들, 그러니까 이 서재랑 공간에서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교수님 과목 책도 7권이 있죠. 한 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6권은 구입을 했고요. 한 권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떤 거죠? 움베르토 에코의 아, 논문은 예, 아, 그건 전에 진짜요? 제가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이번에 그 논중 관련 그 책도 하고 이제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이제 교수님 이렇게 올리신 거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냥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연구 방법 책은 안 사고요. 논문 관련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그 전에 것들이라 어, 예, 쭉 봤는데 좋더라고요. 감동적인데요? 제가, 제가 그래도 어쨌든 진짜 이 어떤 과목 설계할 때 주교재도 주교재지만 부교재나 참고할 만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막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여태까지 4년 정도 있는데요. 주교재는커녕 부교재 샀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대단하십니다. 부교재랑 또 참고 서적인가 이렇게 예, 세 예. 가지 부류로 올려주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 주교재하고 부교재 참고 서적 논문 읽단가 그거랑 너무 일단 너무 좋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제대로 못 봤고요. 여기 이제 왜냐면 책장 논문을 읽다 그 책을 딱 읽었을 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대부분의 학위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왜 논문을 못 쓸까? 아니, 논문을 못 쓴다는 게 글을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왜 논문 과정에서 미끄러질까? 왜 논문을 쓸 때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을까? 실제 그렇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 한번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코스속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입학을 했어요. 코스속 딱 들을 때는 할만하거든요. 당연히 할만해요. 그건 사지만 멀쩡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경과하고 나서 대학원 과정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려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 주제가 떠오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논문 일단 그 책을 제가 딱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서 그건 한번 논문을 쓰려고 하는 우리 학우님들이 읽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추천해 놨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사실은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업데이트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어 권장도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안전하고 보건 파트로 해가지고 전문서 대중서로 해가지고 제가 목록화 만들어가지고 혹시 진영균 학원님 어, 이거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네, 지난 학기에 주였습니다. 예.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전문서, 대중서 이래가지고 안전, 보건에서 쭉 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성하기가 되게 좀 그랬던 게 지금 절판된 책은 올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서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 위주로 제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학원님들 여기 다 올려드렸었거든요. 지난 학기까지는. 근데 이번에도 업데이트를 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업데이트를 쭉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 뭐 이런 생각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 괜히 스트레스 줄까 봐 또 안 올리게 되더라고. 이게 제 나름대로 이 책 읽어보니까 참 좋았다. 요런 거는 좀 읽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쭉 목록해가지고 올려드렸었던 건데 네. 외국 서적은 훨씬 많죠. 사실 영어로는 원서는 훨씬 많은데 어떤 학우님인가 저한테 그때 개인 메시지를 보냈나?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무 강요하는 것 같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저는 제가 다 읽어보고 참 좋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렸는데 그런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참 죄송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것도 저기 제가 올려놓은 것도 책 꽤 될걸요? 기존 업데이트 올해 업데이트 하기 전에도 진영계는 그렇지 않아요? 꽤 되죠? 한 몇 건, 한 70건은 될 것 같은데. 네. 요번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합니다.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간에 음, 좀 본 책들도 되게 많고, 안전 자체가 사실 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거, 이게 보이세요? 위험, 기회, 미래에 공존하는 리스크. 이게 안전 분야에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리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개념하는데, 이거 되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또, 보건 쪽에서는 뭐 이런 거? 네. 이것도 빌 브라이슨이라고 한 작가가 쓴 건데, 이것도,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많고.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 안에서 한번,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실제로 연구하면서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해놨어요. 대중서, 전문서. 그러니까 전문서는 말 그대로 진짜 연구자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거, 대중서는 누구라도 읽어도 좋을 거,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전문서는 조금 어떤 기반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한 거,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올려놨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 하려면 다시 또 책 다 뒤집어 까서 또 또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뭐 한번 네. 고순이 형님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안전연구 방법론인데,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우리 학우님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 관련돼 있는 안전보건 관련된 책들, 대중서하고 전문서로 나눠가지고 제가 좀 목록화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렇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잠깐, 제가 지난 학기에는 안 올렸나요? 진영군하고요? 지난 학기에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 학기, 제가 매 학기마다 계속 업데이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록이 그분이 그랬다. 요만큼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막 자꾸 늘어나니까 뭔가 압박이 된다고. 매 학기 그렇게 막 올려주는. 그리고 사실 제가 요번 학기에는 학습자료실에 아무것도 안 올리잖아요. 음, 아, 저 원래는요, 학습자료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뭐 올렸었어요. 계속. 사건, 사고 관련해서 그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영상 관련해가지고 제가 코멘트도 달고,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음,
잠깐만요. 제가 그 한 거 보여드리려면은 뭐, 지난학기에 한 거를 보면은 보이세요? 네, 네. 뭐 라이브 강의실도 라이브 강의실인데 뭐 이런 거 안정과 안심을 이어주는 가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눌러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짧지만 어쨌든 뭐 관련해서 코멘트도 남기고 관련된 것도 넣고 이미지 클릭하면 혹시 지금 유튜브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영상 보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 마케팅인데 이 공익 마케팅 내용이 아까 그런 거. 그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게 사실 우리 현장에서 너무나 딱딱하게 이런 걸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생각이 말랑말랑해지고 또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 같아서 그렇게 또 해드렸었고 이거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 네. 야, 이것도 학자로 다 날라갔네.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네요. 근데 저기 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그래도 강의도 많이 봐야 되는데 저기 또 뭐 학습 자료실에 너무 많이 올려주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라이브 강의실만 이렇게 올리고 뭐좀 그러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저도 막 그런 거 글을 쓰면서 생각도 정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런 것들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떻게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안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학제적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학문이 융합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강의 그 주제를 어떻게 다 전달할 수 있겠어요. 래서 사실 학술자료실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던 거거든요. 요런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사건 사례도 있고 또 사건 사례를 이게 뉴스의 방침이나 보도의 방향은 이렇지만 이걸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건 요렇게 해석이 된다 뭐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하고 비교해서도 또 올려놓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안 하게 되더라고 이게 호응이 없던 왜냐면 저 글 한 번 쓰려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나도 검색해보고, 글도 써보고, 글도 그냥 올릴 수 없잖아요. 학원인들이 보니까 제가 딴 데 옮겨서 다 적어보고, 읽어보고, 태고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옮겨보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야, 오늘 시간 뭐 별걸 얘기한 것도 없는데 9시 50분입니다. 그, 진영균 학원이면 코리아 타임스? 코리아 타임스 갖고 이제 내일부터 하시는 건가요? 예. 좀 개인적으로, 근데, 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관련해 가지고 어떤 도서를 리스트화했습니다. 그걸 대중서하고 전문서를 리스트해 가지고 제공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근거를 보여주는 거하고 어때요? 그 신뢰도 말의 신뢰도 있어서 음, 근거를 보여주는 게 압도적으로 당연히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많으니까 뭐 그런 게 없으시면 저처럼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카페 하나 만드는 거는 돈 안 드니까요.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면서 공부했던 자료들을 다 업데이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때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 외부 프로젝트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교수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주세요? 뭐 이런 거. 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떻게 빨리 줄 수 있을까요? 다 관리가 돼 있으니까. 제가 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페나 이런 데 키워드만 치면 빨리 검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종호 학원님, 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 저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만 하는 거하고 보여주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느낌 자체가.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의예요.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걸로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칼럼 썼지 않습니까? 칼럼 쓰는 초기 단계부터 다 저장돼 있겠죠. 내가 처음에 이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고, 중간에 이렇게 썼고, 이걸 태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투고할 때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어 논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학회를 어떻게 선정했고, 주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글을 어떻게 써서, 그쪽 학회와 이러이러한 메일을 교류한 다음에 결국엔 이렇게 투고가 됐다. 이걸 다 갖고 있으니까 또 하려고 할 때도 이 막연하게 겁나거나 이런 게 없는 게 왜냐면 내가 한 거 다 갖고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ORCI라고 하는 연구자 식별번호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다 돼 있으니까. 음, 그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기록도. 예. 네. 저는 항상 기록하죠. 그래서 기록할 때도 좋은 게 이게 좀 하시다 보면 제가 저 카페 운영한 지가 자 보여드려볼까요? 제 카페를 잠깐만요. 카페 요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네. 보이세요? 네, 네. 화면 보시면 이때 안전연구 방법론 2022년 11월 21일 날 한 거 영상도 다 가지고 있고 그때 내가 썸네일을 뭘로 디자인했는지 주요 내용들은 어떤 걸 했는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가 라이브 강의실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라이브 강의실 치면 라이브 강의실 예, 이건 다 음, 나온 제가 여태가 4년 동안 했던 라이브 강의실 다 나온 거죠. 카카오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생각 뭐야 이거. 안전연구 방법은 2022년 10월 17일 날에는 그거 이런 거 갖고 얘기했나 보네. 정습니다.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거, 뭐 해외여행 동아리 느낌 뭐야? 해외여행 동아리 느낌. 아무튼 네. 이런 게 그러니까 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키워드 관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디 가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목요연하게 이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얘가 쭉 다 키워드 돼 있으니까 내가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뭐 하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뭐 늦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 교수님은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들어본 적이 왜냐 얘기 나오면 바로바로 해서 바로 저 어저께 말씀드린 거 어제 보냈는데 확인 안 되시나요? 뭐 이런 거죠.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고. 왜냐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뭔 얘기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그냥.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모바일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노트북 없어도 돼요. 여기서 내가 다 했으니까 이 네이버 카페 앱에 들어가가지고 검색해보면 이거 되어 있네. 근데 여기서 보내기엔 너무 크네. 그럼 가까운 PC방이나 가서 되죠. 이미 다 자료는 다 가상의 공간에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해가지고 바로 보내고. 그러니까 뭐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학기 중간에도 미국 같은 데 가고 막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어 공부하는 것도 매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단어나 이런 거 만약에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저는 영어 사전 안 찾고요. 저 커뮤니티 들어와서 거기서 한번 쳐봐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영어 사전에 들어가면 영어 사전에서 뜻만 나오지만 제일 카페에서 보면 내가 이 기사를 그러면 생각이 금방 확 올라와요. 아, 이 기사에서 이 문구를 해석할 때 요거 갖고 내가 했었지.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뭐 이런 거. 네. 근데 지금 안전연구 방법론 들어보시면 25강, 25강, 26강 뭐 이때 저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저거 제가 여러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는 게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PC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제가 소개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뭐 북마크 기능부터 시작해서 외부 프로그램 익스텐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IT 기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내 업무 역량을 높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네. 제가 매 학기 우리 학교에서 상 받습니다, 지금. 한 학기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데이터, 뭔가. 그러니까 여기에 제 뭐 캘린더하고 뭐고 이런 거 다 연동해 놓으니까 제가 까먹고 못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항상 계획돼 있고 언제 마지노선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한을 이정렬 학우님이 얘기 들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까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데 계속 생각하고 확인하고 계속 알람이 오고 절대 까먹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때 안까지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내가 찾고자 할 때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요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학위 과정에서 안전공학 과정 쭉 있죠.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요. 제가 석사 1학기부터 박사까지 했던 모든 과목들에 다 정리돼 있어요. 뭐 하나 볼까? 석사 1학기 때 산업안전보건법 특론할 때, 음, 여기, 예, 이때도 논문 엄청 찾아봤네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네요. 급부의무, 부수의무, 여기 또 이런 게 막 나오네요. 이때 이런 거 모르니까 또 찾아봐가지고 다 정리해놓고, 처음에는 급부의무가 뭔지, 부수의무가 뭔지, 이게 도대체 법률 용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용어적으로 찾아놓고 정리해놓고 또 보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사 1학기부터 시작해서 박사 끝날 때까지 다 모든 과목이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치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죠. 아, 맞다. 내가 박사 2학기 때 저거 들을 때 저거 갖고 내가 되게 문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지. 그러면 그게 또 어느 순간 그때로 확 돌아갑니다. 아, 맞아. 그때 내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 아, 요거 갖고 논문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 이게 다 휘발되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버리면 사람은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는 내가 딱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종nur 학우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네네.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제 내느라고 6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마지막으로 보여드시 뭐 갖고 그렇게 시름을 했냐면 어... 이 보이세요? 네. 네. 9월 23일 토요일 날 네.
네, 제 토요일 날 6시간을 저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걸 이렇게 딱 해봤기 때문에 저 데이터는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비슷한 거 할 때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거 다 꺼내놓고 다시 이제 보면서 그러면 일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죠. 기본 어떤 가이드가 딱 존재하니까 그다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4년간 사이버대에 있는데 그간에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기말고사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더 막 쌓였겠어요. 이걸 기억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걸 가치가 있는 정보로 환원해서 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가치가 있는 정보로 환원해서 쓰기 위해서는 내 이 방대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찾고자 할 때 3초 안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이거 찾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저 안에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즉,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내 데이터들의 고유의 키워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저 안에 제가 한 5만 건 정도 데이터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한 13년간 쓰고 있으니까 5만 건 정도 데이터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키워드 정리 안 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찾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습니다. 여러분 책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책 여러 번 산 기억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내가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집에 무슨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 음. 그러니까 저 안에는 내가 아까 제가 그 안전보건 관련된 자료 리스트화한 거 독후감도 다 있겠죠. 제가 책 읽어보고 독후감 쓴 거 뭐 해보고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제 강점이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내가 모든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협업을 할 때도 한 번도 민폐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일 제일 먼저 끝내놓고 왜냐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원점에서부터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 가셔가지고 논문 쓰려고 그럴 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첫째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 강의 3개 했는데, 첫 번째 라이브 강의 시간에는 영어 공부하다 얘기 끝났고, 두 번째는 돈가스 얘기하다 끝났고, 세 번째는 카페 자랑 하나 끝나네요. 오늘 완전히, 저기, 이거 라이브 강의실 별론데요, 오늘.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라이브 강의실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뭐, 그걸로도 충분히 되지 않나. 예, 제가 어쨌든 뭐, 이건 자랑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간에 했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저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 아까 영어 공부 같은 경우도 영자 신문을 내가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볼까? 근데 굳이 단어를 외워야 되는 압박도 없고 이 문장 구조를 익히는 데 있어서 한다 그러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부분은 제가 하는 걸 말씀드리지, 제가 하지도 않아 놓고 말씀드리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 제가 다 하고 있는 거, 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도 저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길 바라면서,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은 네, 약간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확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